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필립 로스의 책 아버지의 유산은 늙은 아버지의 투병과 죽음을 지켜보는 아들의 신경이 잘 써 있습니다. 다 큰 아들은 병들고 나이든 아버지를 아이 다루듯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다 큰 자녀의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작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55이고 아버지는 87이 다 되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한다. 한 시대의 끝이고 다른 시대의 새벽이다. 오늘 어버이날이죠? 어린이날보다 어버이날이 더 크게 다가올 때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것 말고 선물이나 용돈을 부모님께 더 드려야 할 때, 내 아이에게 주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우면서 내 부모에게 주는 돈은 계산하게 될 때, 저는 이때 다른 새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 철들으려면 멀었죠? 2018년 5월 8일 어버이날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 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생생 인터뷰에서 계속 분노템만 다루고 있는 것 같네요. 소비자들을 호갱으로 여긴다고밖에 느껴지지 않는 뉴스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생생 인터뷰도 그렇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또 가격을 올린답니다. 1년 사이 5번째 인상인데요. 유독 한국에서만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이유 무엇일까요?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YTN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친정 오랜만에. 오신 기분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기자님도 샤넬 가방 있으세요? 저는 네. 한 10여 년 전에 결혼할 때 저희 고모가 하나, 얘따 하나 해라. 고모가요? 네, 저희 고모가 외국에 사시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참석이나 이런 게 어려우셔서 네. 그때 한번. 저에게도 제 결혼식에 참석 못한 이모님이 미국에 계신데. 이모님 듣고 계시죠? 그러게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샤넬이 그 결혼할 때 혼수 필수 품목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샤넬 가격을 또 올린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얼마였는데 얼마를 올리는 겁니까? 예컨대 이제 가장 많이 찾는 모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지금도 600만 원대 초반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네. 이게 이제 가격이 한 11% 정도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700만 원대에 육박하는 상당히 고가가 되겠죠. 이게 네. 평균 11% 신발이나 가방 가격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사실 그 올해 들어서만 벌써 2번째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3번 올랐으니까 네. 한 최근 1년 사이에 5번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도 판매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항상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인 게 올려도 산이 계속 그러게요. 올라가는 것이겠죠. 그렇네요. 어쨌건 1년 사이에 무려 5번을 인상한 샤넬의 변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뭐라고 하던가요? 샤넬의 입장은 매년 비슷합니다. 가격을 올릴 때마다 본사의 글로벌 정책이다. 또 환율 변동에 따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네. 사실 근거가 좀 미약해요. 그러니까 그냥 올릴 때가 돼서 올리는 거다. 사실 네. 이게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릴 때가 돼서 올리는 거다. 그 올릴 때라는 기준은 뭐일까요? 사실은 그 5월 혼수 시즌을 앞두고 올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사실 해보게 돼요. 이때 예단이나 혼수로 수요가 특히 늘어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원하는 사람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맞춰서 그렇죠. 가격을 올린다. 이 얘기는 누가 봐도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가격을 올리면 2가지의 혜택을 업체는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가격 그 자체를 올려서 단가를 높이는 효과도 있고요. 가격을 올리겠다고 예고를 하고 그 중간에 유예기간을 좀 두잖아요. 아하. 그러면 재고가 이때 일시에 빠져나가게 돼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소위 지난 시즌백을 한 번에 떨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방송 듣고 또 달려가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샤넬 가격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식 들으시고요. 우리나라에서 샤넬을 도대체 얼마나 사는지 물론 제 주변에 말씀하신 것처럼 혼수로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안 받았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게 사실은 객관적으로 우리나라가 샤넬을 얼마나 사느냐 이게 그렇죠. 경영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운데 네. 그 서베이 같은 것들이 뭐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브랜드별 선호도 조사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샤넬에 대한 선호도, 충성도가 네.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응답자 한 5명 중에 한 분 정도가 기왕 사야 되면 네. 그걸 사겠다 이렇게 응답한 게 그 여성 매거진 이런 데서 조사한 결과들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뭐 저는 명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다른 명품에 비해서도 샤넬이 굉장히 고가죠. 그런 편이죠. 소위 3대 유명 브랜드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죠. 샤넬, 뭐 에르메스, 뭐 루이비통 이런 것들인데.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다른 브랜드에 있는 물건도 우리나라가 더 비쌉니까? 물건 값이 사실 이게 수평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렇죠. 구매력이나 이런 것들 봐야 하는데 그래서 뭐 어디에서 사온다, 어느 나라가 조금 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관세나 이런 것들로 기가 막히게 조율이 네.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큰 편차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뭐 유럽에 날아가서 공수해서 사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 뭐 그 정도가 아니라면 네. 사실은 나라별 편차는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인상이 잦은 건 사실입니다. 인상이 작다. 네. 그럼 그게 문제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전에 제가 여쭤본 것처럼 그 이유가 너무 설득력이 없고 네. 이해할 만큼의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경제 전문 기자님이 보시기에 추론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은 네.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올려도 사고 옛날 모델을 대방출해도 사고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어떤 충성도가 꾸준히 유지가 된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엔 이것도 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경쟁업체라고 보기는 뭐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구찌니 뭐 이런 그런 브랜드들도 보면 네. 이제는 과거와 같은 충성도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트리트 패션하고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고 가격 같은 것들도 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거든요. 네. 나아가서는 스파 브랜드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젊은 세대의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격이나 마케팅 전략을 재조정하는 브랜드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뭐 설에 편의점이나 아니면 온라인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네. 통신사 할인까지 해줘가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소위 명품 브랜드들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샤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높은 가격 정책을 가지고 이 콧대 높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언제까지 갈지 뭐 네.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많으시니까요. 근데 저는 기자님 말에 동의가 안 되는 게 저는 그래도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살 것 같은데 네. 한때 지금 우리가 그 흔하게 백화점 1층이나 아니면 홈쇼핑 채널 이런 다양한 곳에서 보는 그 브랜드 이름들이 네. 사실은 샤넬과 같은 지위에 있었던 것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죠. 뭐 제가 구체적인 브랜드 이름을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그런 브랜드들도 한때 샤넬과 같은 도도한 콧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네. 점차 소비자들의 입맛이 변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뭐 그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해서 이제는 오히려 스파 브랜드에서 명품 브랜드가 배운다. 이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네. 글쎄 샤넬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샤넬의 영광은 이제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박연미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샤넬 코리아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네. 샤넬 코리아가 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 매출이나 영업이익과 같은 경영 실적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먼저 유한 회사가 도대체 어떤 거길래 이럴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유한 회사는 말 그대로 주식회사와 달리 그 여기에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출자한 사람들끼리만. 그래서 그 외부 감사를 받거나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네. 대부분 뭐 샤넬, 구찌, 루이비통 코리아 뭐 이런 회사들이 처음에 국내에 진출할 때는 주식회사 형태로 들어왔다가 중간에 유한회사로 바꾸는 게 이 회사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게끔 회사의 형태를 바꾼 것이거든요. 네.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뿐 구체적으로 얼마를 벌어서 네. 얼마를 본국으로 보내는지 로열티는 얼마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고요. 뭐 사회공헌 활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사실.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 샤넬 코리아만 유한 회사인 거예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샤넬 저펜이나 뭐 이런 데들은 어떤가요? 회사들은? 나라별로 좀 달라요. 네. 나라별로 상황이 좀 다른데요. 그 회사가 세율이 낮다고 보는 나라에서는 뭐 직접 본사가 운영하는 브랜치도 있습니다만 네네. 유한 회사의 형태로 운영하는 곳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한 회사면 영업적으로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건데요. 그러면 이제 세금도 제대로 안 내는 거죠?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지 내는지를 그것조차. 판단하려면 이 회사가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 알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근데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 공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내는 세금이 적정한가를 판단할 기준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법이 저는 개정됐다고 들었거든요. 내년 11월부터인가 그 유한 회사도 외부 감사를 받고 매출을 공시하도록 한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요 규정을 좀 피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외부 감사를 받고 이런 그 판단 기준이 자산 100억 원 미만, 또 그 부채 70억 원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 매출액 100억 원 미만 등의 그 4가지 조건 중에서 3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을 하면 네. 소규모 회사로 분류를 해서 너희들은 예외로 해줄게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 샤넬 코리아 같은 이런 유한 회사의 경우에 본사 직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하. 직원 수도 많지 않고 판매하시는 분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고용계약서를 제가 못 봐서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아마 그 고용관계 같은 것들이 뭐 외주이거나 용역이거나 좀 복잡하게 됐을 그렇겠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면 이 규정을 이용해서 그 내년이 되기 전까지 회사의 형태나 아니면 자본금의 규모나 이런 걸 바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 그걸 기자님도 예측하시는데 네. 당연히 기자님이시니까 예측하시겠지만 정부 당국에서 그런 거 예측하고 뭐 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사실은 좀 복잡해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네. 대통령 직속의 그 위원회 기구인데 이쪽에서 과거에도 2년 전에도 제가 YTN 있을 때 YTN 경제부에서 네. 이 유한 회사들의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국은 이거는 지나친 규제다 해서 하지 말자 이런 결론이 네. 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안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 이런 반론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규정이 어디까지 강화될 것인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샤넬도 그렇고요. 뭐 구글, 코카콜라 이런 해외 브랜드를 가진 외국계 기업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닌가 글로벌 기업에게는. 그리고 여기 아래에는 막강한 법무팀 그리고 그 법무팀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로비스트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요. 네. 브랜드 가치를 브랜드에서 가격으로 올리겠다는 거, 뭐, 그건 기업의 자율성이고 또 기업의 경쟁력이니까요. 뭐 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샤넬 안에 구성원들이 일하는 그 분들의 처우가 왜 그런지 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샤넬 노조 관련된 기사들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네. 네. 보면 그 샤넬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이번에 저희가 참 많이 알게 됐는데 그동안 노사가 결국은 뭐 타결이 됐습니다만 임금 인상률 0.3%를 가지고 옥신각신 해왔어요. 0.3%. 어느 정도냐면 0.3%면 1인당 월 평균 6,000원만 올려주세요. 연봉으로 따지면 72,000원 올려주세요. 이 얘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판매하고 계신 분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하고 이걸 오케이를 해주지 않아서 네. 이사달이 났었고요. 26일에 걸쳐서 분규가 있었고 또 사측이 노조원 일부를 회유하려고 했다가 고발을 당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브랜드가 명품이면 사람도 명품으로 대해주었으면 그러게요. 참 좋았겠죠. 네, 네. 제가 딱 하려는 말씀을 우리 기자님께서 해주셨어요. 정말 샤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리고 그렇게 인상한 폭의 물건값을 인상한 것만큼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신경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쉽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명품을 명품답게 좀
명품은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한 땀 한 땀 뭐 장인 정신이 있을지도 그럼요. 모르죠. 네. 제대로 된 가격으로 사고 또 세금도 내고 좀 샤넬이 이름만큼 한국에서 값어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게 딜레마인데 샤넬 같은 그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그런 브랜드들은 그 여성 매거진들 있잖아요. 네. 전 세계 기자망을 가지고 있는 그 매거진들이 스크린을 해주면 사실 뭐 빅맥 지수나 라떼 지수처럼 샤넬 지수 같은 것들도 만들 수가 네. 있어요. 네. 가격의 적정성 같은 것들도 판단하기가 제일 좋은데 사실은 그들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너무 중요한 광고주의니까 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는 사실은 그 소비자들이 좀 지켜보고 모니터링을 구체적으로 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인상의 근거 네. 같은 것들이요. 네.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올린다고 올리지만 아이고 제가 너무 억소리가 나니까 제가 말도 버벅대는데 네. 올리지만 사겠다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비교해 보겠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부자들, 단골들에게는 깎아줍니다,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샤넬의 가격 이런 것들을 뭐 소위 그 세금의 역진성처럼 네. 부자들에게만 특별히 많이 깎아주는 이런 그 뭐 박앤세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비싸게 그렇네요. 지난 시즌의 가방을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영정보 이런 것들은 공개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5531님, 어머. 헉소리가 절로 나네요.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저같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아줌마들은 죽을 때까지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뭐 올라도 척척 사는 분들 정말 부럽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7260님, 대한민국에도 품질과 기술 면에서 샤넬보다 좋은 회사가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샤넬을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불매운동으로 대한민국의 매운 고추 맛을 보여줘야 샤넬이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이 좀 명품다운 태도와 행동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기자님? 그렇죠. 사회공헌도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샤넬 우리나라에서만 올린다라는 기사로 박연미 경제전문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9152님께서 새싹이신데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생생프로 아나운서 이름을 방송으로 들리는 발음은 김임입니다라고 들려서 찾아봐도 맞지 않아요. 정확히 알려줄 수 있나요? 하셨는데 제가 제 이름 석자를 분명하게 말씀을 안 드렸군요. 저는 김혜민 PD입니다. 네, 김혜민 PD입니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생생 퀴즈 내드립니다. 안 그래도 비싼 브랜드 샤넬이 또 값을 올렸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호갱으로 보는 게 아니냐며 많은 질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샤넬이 얼마를 벌어 이득을 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요, 샤넬이 주식회사가 아닌 바로 이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정확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 회피의 방법이 되기도 하는데요. 샤넬처럼 매출이나 순수익 재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는 이 회사는 무엇일까요? 1번 유한회사, 2번 무한상사, 1번 유한회사, 2번 무한상사입니다. 여러분의 정답 기다릴게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함께해 주세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우리 경제를 생생하게 상생하는 경제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 오늘은 제가 경제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정말 뵙고 싶은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를 위해 또 시대에 맞는 경제 성장의 동력에 대해 고민하는 행동하는 학자입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자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이자 주빌리 은행 은행장이신 유종일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은행장님을 실제로 뵈긴 처음입니다. 이게 은행법상 은행이 아니라 네. 잘못하면 이거 사칭한다고. 네, 네. 네, 저희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맞습니다. 네, 그런 시민단체입니다. 네, 보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주빌리 은행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왕 설명해 주셨으니까 좀 자세히 은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장기 이 소액 연체 채무 때문에 사실은 너무 많은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분들 채권이 사실 이제 헐값에 팔리고 있는데 워낙 어려운 분들이니까 받아내기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채권을 확보한 사람들은 이윤을 뽑아야 되니까 가서 뭐 또 엄청난 돈을 갚으라고 압박을 하고 이것이 이제 많은 비극을 낳고 심지어는 우리 사회가 자살률이 높은 네. 그런 하나의 배경도 되고 그래서 좀 돈을 모아서 이 채권들을 없애자 그런 운동을 이제 몇 년간 해오고 있고요. 다행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에서도 또 이런 취지에 공감해서 좀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저희들 이제 관심 네. 가지고 도와주시면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사람 네. 목숨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네,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경제가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일인지 오늘 인터뷰를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교수님 그 타사에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기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맞죠? 네. 제가 그래서 굉장히 긴장돼요. 선배 경제 프로그램 진행자셔서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오셨으니까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YTN 라디오 뭐 여러 번 나오긴 했었는데요. 개국 10주년이라 그래서 네. 축하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네. 뜻하시는 일들 다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진행자인 제가요, 경알못이라고요. 혹시 경알못 뜻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행하는 경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진행했어요. 근데 진행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예전에는 경제라는 게 그냥 학문으로만 느껴졌고 또 제가 안 하는 주식 투자, 뭐 부동산 투기 이렇게만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고 사는 문제가 경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경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 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경제라는 게 이제 한자로 보면 경세재민을 줄인 건데 네. 그게 이제 세상을 잘 다스려서 백성들을 구제한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백성들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해주는 게 날아가는 일이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경제를 잘 알지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제대로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특히 제가 네. 좋았던 거는 그 처음 오프닝 멘트에서 네, 네. 생생하게 상생하는 경제로 만들기 위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거기에 약간 감동받았습니다. 아, 바로 그게 감사합니다. 경제입니다. 네. 생생하게 상생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경제학자로서 이 상생하는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도 하셨고 저서도 내셨어요. 최근에 저서 이 한국 경제 4대 마약을 끊어라. 제가 이 책 여기 있죠. 제가 이 책. 네, 제가 사인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이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4대 마약 이야기 하기 전에요, 교수님. 네네. 그 다음 달 지방선거에서도 보면 알지만 이 후보들의 주요 공약들이 거의 다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또 대통령을 뽑을 때 이 유권자들이 과연 이 대통령이 경제를 얼마나 살려줄까. 사실 이 기준으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았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은 네. 경제 공약이 가장 앞서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할 제일 중요한 일이 백성들 편안하게 잘 먹고 그렇죠. 잘 살게 해주는 건데 그거를 잘해보자고 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문제는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지 경제가 활성화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상생할 수 있느냐. 네. 이제 그것이 핵심일 텐데요. 그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그 좋은 방법이라는 것도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하니까 경제가 잘 나가더라 하던 이제 그런 과거의 경험에 사람들은 이게 자기 경험의 노예가 되기가 네.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과거에 정말 그 세계가 부러워하는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네. 고도 성장을 이루면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때 형성된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네. 이런 걸 하면 경제가 잘 된다. 또 그래서 지방선거도 하면은 뭐 각종 개발 공약이 난무하고 그러는데 네. 그런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는 되지 않는 좀 버려야 될 고정관념들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마약이라고 한 거고요. 그렇죠. 그 버려야 할 고정관념 4개를 이제 한국 경제 4대 마약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꼽아주신 게 바로 투자 마약이에요. 투자 마약 어떤 뜻입니까? 이게 사실은 뭐 투자라는 건 좋은 거죠. 제가 네. 뭐 투자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투자가 나쁘다는 것도 아닌데 이게 제가 왜 마약이라고 했냐면 그 이제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 개인이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뭐 가정을 꾸릴 때도 그렇고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우선순위가 지금은 투자를 늘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사람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쪽에다가 했을 때 투자도 따라온다. 그런데 네. 거꾸로 우선순위를 잘못해가지고 우선 투자를 늘려야 된다. 이런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것도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마약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은 과거 박정희 시대 고대 성장을 할 때는 우리가 굉장한 인구 과잉 국가였거든요. 자본은 그렇죠. 조금밖에 없고 네. 사람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해서 투자만 자꾸 늘리면 그냥 투자를 늘리라고 기업한테 여러 가지 특혜도 주고 네. 그렇게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자본에 달라붙어서 일을 하니까 이것이 큰 경제 성장 효과를 나타냈죠. 또 기술도 외국에서 이제 들여오면 됐고. 네.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자본은 그동안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자본 축적은 많이 된 나라가 됐어요. 지금도 제가 여기 스튜디오 밖에 보니까 여기 상암동 DMC의 건물들이 막 고층 건물들이 질비한데 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한 개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대한민국에. 네, 네. 이렇게 자본은 많이 생겼는데 거꾸로 어떻게 됐냐. 이제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사람이 없어요. 이거 애 낳아서 편안하게 그 안정되게 살면서 좋은 직장 가지고 애 키우기 힘들다. 이래가지고 젊은 애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네. 안 낳고 그런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절벽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구 과잉 시대가 아니고 자본 과잉 시대가 됐거든요. 자본 과잉 시대다. 이럴 때 네. 경제가 잘 크려면 거기가 부족한 것을 키워줘야지 가장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는 사람이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그 과거식 사고 방식에 네. 집착해가지고 아유 뭐 기업들을 위해서 세금도 깎아주고 뭐 더 잘해주고 네. 이렇게 규제 풀어주고 그러면은 투자를 더 해가지고 경제가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고 지금 큰 그림을 못 보는 거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성장을 양적인 성장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잖아요. 포화 상태니까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가요. 그렇게 막 투자의 양만 네. 늘려가지고는 그 성장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사람에 대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는 건데 말은 교수님 너무 동의하고 좋은데 사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또 최대 효율을 중요시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사람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같이 따라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일수록 인재를 중요시해요. 그럼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실 인재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 부족한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 자기들이 스스로 노력할 것인가. 교육기관의 지원도 팡팡하고 네. 또 스스로 이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좋은 어떤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네. 이런 거는 굉장히 부족하고요. 외부에서 다
다 생산된 좋은 인재가 있으면 뽑아오려고 그렇게만 해요. 그런데 네. 거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이 스스로 인재 양성하는데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하는 얘기를 그게 하나 하고 기업을 싶고요. 위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당연한 거고 네네. 올바른 건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결국은 우리가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그 현장에 가서도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내야 네. 되는데 네. 그것은 정부가 하는 일이죠. 사회가 하는 일이죠. 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업이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번 것만큼 응분의 세금을 내서 네. 우리가 좋은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결국은 사람에 대한 전 투자가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 보세요. 맞습니다. 다 교육을 잘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결국 그러니까 기업이 직원을 하나의 부속품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요. 기업과 함께 상생하고 동행할 수 있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그 첫 번째 출발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 경알못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게 경제인지 몰랐다니까요.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결국 경제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에 딱 맞는 진행자가 아닌가 혼자서 자평해 봅니다. 네. 교수님 너무 적극 댓글 안 동의합니다. 해주셔서. 네. 적극 동의합니다. 네. 오늘 유종일 교수님과 함께 한국경제 4대 마약을 끊어라 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꼽아주신 게 환율 마약이에요.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출이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환율이 마약이라고 하셨으면 이제 더 이상 수출 주도 성장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수출이 이것도 이제 뭐 수출을 제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네. 수출을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그 6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의 한 1%, 2% 수출했거든요. 네. 지금은 40%, 50%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그 자체로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너무 수출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은 굉장히 위축이 돼 있어서 네. 이 세계 경제의 풍파에 너무 많이 휘달리고 또 이렇게 내수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 내수 시장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불균형적인 성장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네. 좀 균형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그냥 남보다 싸게 파는 거예요. 떨이 그러면서 싸게 팔면 팔리겠죠. 네. 그 대신 이게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물건을 팔면서도 많이 남기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야 이거 더 내더라도 내가 이것을 사야 되겠다. 여기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것이 네. 이제 혁신이고 생산성 향상인데 그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우선은 쉽게 환율을 자꾸 그렇죠. 올려가지고 우리 물건값을 싸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수출하는 대기업들 도와주는 이런 정책 과거에 너무 많이 했거든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네. 더 이상은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된다. 내수와 수출의 어떤 균형적인 균형을. 발전 네. 그리고 국제 경쟁력도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네. 뜻에서 제가 환율 마약을 끊어야 된다. 네. 그러면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경제 성장이 중요한 건데 수출과의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혹시 이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 내수 경제 성장을 위한 하나의 대안인가요? 정답이라 할 수 있을까요? 뭐 관련이 있는데요. 네. 이 그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이제 소득이 그 지금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네. 좀 골고루 이 노동계층 또 영세 자영업자 포함해서 좀 골고루 소득이 돌아가게 하자, 상생하자. 그렇죠. 상생하는 그런 경제를 거잖아요. 위한. 네. 그것이 당장에 무슨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은 이제 국제통화기금이나 많은 그 세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면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지만은 단기적으로 요즘 우리
그 경기가 뭐 일부 업종 빼놓고는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용 사정도 안 좋고 이런 거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데는 이렇게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거 가지고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네. 단기적인 해법은 역시 그렇다고 지금 이제 이자율을 낮출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금리는 오르는 상황 네. 아닙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네. 이런 단기적인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재정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재정을 확대한다.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정 확대. 저는 경험해보시니까요. 네. 재정 확대한다는 것은 정부가 네.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것이에요. 그 세금을 많이 세금도 더 거두고 거둬야 되고 소비도? 또 필요에 따라서는 뭐 그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약간의 뭐 추경을 하겠다고 해서 그거 지금 국회에서 뭐 논란이 그러게요. 많고 뭐 여야 간에 네. 뭐 그러고 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땐 그 규모가 너무 작고 그거 해봤자 큰 성과는 없고 네. 그렇죠가 보기에는 뭐 좀 더 과감한 네. 그런 재정 확대 정책이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마약. 빨리빨리 마약입니다. 근데 네. 이거 마약이 아니라요, 교수님. 그냥 한국 사람 천성이 빨리빨리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조선시대 네. 양반들이 어떻게 걸어 다녔죠? 거기 빨리빨리 걸어가면 뭐라 그럽니까? 네. 그 자발스럽다고 야단 맞죠? 네. 아, 조선시대 양반까지 생각해야 될 줄은 몰랐네요. 이 빨리빨리가. 아니, 우리 그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네. 19세기 후반에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조선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 평을 많이 써놨어요. 네, 여기저기. 네. 그때 보면은 되게 게으르다. 어. 어영부영한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많죠. 그러면 천성은 그랬는데 이제 네. 고도의 경제 아니, 성장 그거 과정이 게으른 바뀐 것도 거예요? 천성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빨리빨리도 천성이 아닙니다. 그런 그것은 건가요? 그 사회가 아. 어떤 유인을 제공하고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네. 사람들은 행동은 변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고도성장기에는 우리가 스스로 기초를 다져가면서 차근차근 뭘 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워낙 낙후돼 있던 상태에서 그야말로 빨리빨리 자본 축적도 하고 선진국 기술도 배우고. 대충 베껴가면서 마구 빨리빨리 따라잡기를 할 때였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빨리빨리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갔던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초가 부족해요. 그렇죠. 기초가 부족하고 깊이가 부족합니다. 그 그래서 이제 한계가 우리 지금 스스로 나타나는 그렇죠. 거죠. 이제 남의 것 적당히 베껴가지고 할 수 있는 시기는 다 지났고 네. 그 이상의 수준에 왔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창조하고 혁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단단한 기초와 굉장히 깊이 있는 이해, 몰입 그리고 여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창의와 혁신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그동안 빨리빨리 하는 거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빨리빨리 해라 압박하고 그러면은 네. 이런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마구 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창의와 혁신 고도의 능력이 필요한 네. 것은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의 양을 더 이상 늘릴 수는 없고 이제 성장의 질을 좀 높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세 개의 마약을 앞서 세 개의 마약을 끊고 네. 아유 마약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마무시한데요. 어쨌건 그걸 끊고 조금 기초 체력 다지지 못했던 기초 체력도 좀 다지고 우리의 기본을 다지는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선택과 집중의 폐해를 꼽아주셨는데 선택과 집중 역시 저는 좋은 개념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선택과 집중이 나쁜 건 아니죠. 네.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네. 어떤 시점에 가서는 딱 이것이다 하면 그걸 선택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무조건 선택과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특히 한 시스템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한 곳에 제가 저속한 편인데 뭐 몰빵을 하면 네. 그게 안 되면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경제학에서는 달걀을 한 군데 놓지 말고 여러 군데 분산시켜라. 투자도 네. 분산해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스템 차원에서는 분산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과거에 이렇게 선진국을 모방하면서 따라잡기 성장을 할 때는 우리가 큰 위험이 없어요. 실패할 위험이 없어요. 선진국들이 한 거 보고 베끼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씩 찍어가지고
잘하는 놈 밀어주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됐습니까? 재벌 경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장남만 투자해서 밀어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된 거죠. 잘하는 사람 네. 밀어준 거죠. 그러니 그 차남, 차녀 이런 사람도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고 불행해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벌만 네. 육성했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 잘하는 놈 밀어주기 정책에서 모두에게 기회를. 모두에게 기회를. 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 백화제방, 백가쟁명 그렇게 해야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일 뿐더러 네. 그렇게 해야지 혁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막 그 자본 축적하고 억지로 막 일 많이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적인 성장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열심히 뭐 건물 짓고 물건 만들고 해도 돈은 누가 벌어요? 설계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렇죠. 돈은 버는 거거든요.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쪽의 능력을 키우고 그런 고급 성장을 하려면은 지금부터는 이 과거의 이런 고정관념, 네. 뭐 투자 마약, 환율 마약, 빨리빨리 그리고 선택과 집중 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무조건 그것이 옳은 줄 알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네. 그런데 그게 익숙하고 그걸 하면은 당장에 작은 성과는 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바로 그게 마약인 거죠.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4대 마약 투자 만능주의, 수출 우선주의, 단기 성과주의, 또 선택과 집중에 대한 그 편협한 논리? 뭐 이렇게 표현해 줄까요? 네. 꼽아 주셨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끊고 새로운 도약을 하려면요.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경제적 과제 딱 하나만 꼽은다면 뭐를 꼽으시겠어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지금 한 개만 꼽아주세요. 1주년인가요? 네. 뭐 평가들이 나오는데 누구나 지금 체감하고 있듯이 작년에만 해도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리가 야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굉장히 불안했는데 지금도 뭐 위험 요인들은 남아있지만 일단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점엔 좀 잘한 것 같다. 그런데 경제는 잘했는지 모르겠다. 경제는 좀 네. 잘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게 사실은 뭐 대통령 바뀐다고 해서 뭐 한꺼번에 뭐가 크게 달라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잘한다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이제 그 내수 경기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네. 과감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뭔가 좀 와닿는 액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건 저는 재벌 개혁이라고 봅니다. 재벌 개혁이요. 예, 결국은 우리가 그 촛불을 통해서 정치 권력 잘못된 정치 권력을 바꿨는데 네. 경제 권력도 이제는 바꿔야 된다. 지금 대한항공 문제도 지금 이슈가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가면 쓰고 나와서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촛불 시위를 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그런 전근대적인 무슨 뭐 봉건 왕처럼 네, 네.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은 이제 완전히 좀 바뀌어야 되겠고요. 지금 네. 삼성 관련해서도 바이오로직스 뭐 분식회가 회계 사건 네. 그리고 뭐 삼성증권의 뭐 그 허위 주식 삼성생명이 또 전자지분을 팔아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총수가 자기가 실제 갖고 있는 재산보다 엄청나게 더 큰 덩어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네. 거기서부터 그 지배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나온 모든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안 사안으로 마침 다 이렇게 불거졌으니까 네. 원칙을 가지고 이번에 확실한 개혁을 통해서 네. 정말로 재벌 개혁에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우리 경제를 생생하게 상생하게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재벌 개혁. 꼭 문재인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루기를 저도 교수님과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재밌고 쉬운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책은 더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들 책 많이 읽어주세요. 한국 경제 4대 마약을 끊어라 책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7280님 정답 유한회사입니다. 그리고 10주년 기념으로 주신 커피 잘 받았습니다. 보내주셨네요. 6201님 대한민국 모든 건전한 회사들 다 함께 비상하길 바랍니다 하셨고요. 8215님 유한회사 우리나라 상품 좋은 거 많아요. 디자인과 브랜드가 문제입니다. 우리부터 국산품 애용해서 샤넬 같은 명품이 만들어지지
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하셨어요. 그 밖에 정답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또 그리고 저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 분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YTN 라디오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